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가는 건 확정이에요? 혹시 뭐 다시 광화문으로 유턴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기로 한 만큼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부적으로 이 광화문이라는 약속과 그리고 청와대 전면 개방이라는 이 약속이 좀 서로 충돌을 하면서 고민을 거듭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이 청와대 전면 개방에 방점을 찍고 소통 측면에서도 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용산에 이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꾸려지는지, 그러면 네. 원래 있던 국방부는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국방부 지도, 이 경내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이 사진에 보는 이 국방부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이 민간 합동위원회 등이 이 국방부 청사 지금 4번에 있는 저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헬기장 등은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기존에 쓰고 있는 국방부 시설은 이동을 해야겠죠. 이게 대통령실에 자리를 내준 국방부 장차관실은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3층으로 옮겨지고요. 실국과 직할부대는 국방부 구관과 정부 과천청사 등으로 나눠질 전망입니다. 이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벙커와 또 주요 작전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통령 관저도 인근 어디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국방부 청사에서 약 3km 떨어진 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곳에는 이 외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출퇴근을 하기에는 제법 떨어진 거리라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관저를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용산이 좀 갑자기 나온 측면도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시청자께서는 이 광화문 집무실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 아니었냐, 이런 비판적인 질문도 주시는데요. 네. 이 공약을 얘기하니까 좀 이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윤 당선인의 공약, 청와대 밖에 집무실을 두겠다. 그리고 기존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이 결국 소통을 하겠다, 이게 방점을 찍은 건데, 이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 앞에 이 용산공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 대통령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 미국 백악관처럼 일반 국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건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윤 당선인이 언급한 광화문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청와대 전체를 개방하기 위해서도 국방부 청사가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사용할 때 기존 청와대 일부 시설을 사용해야 해서 결국 청와대를 온전히 개방할 수 없거든요. 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앞서 리포트로 보셨듯이 5월 10일 취임하는 날에 기존 청와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제 당선인 측은 용산공원에 이제 주목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 용산공원이 2027년에나 완성된다고 하던데요. 거의 네네. 임기가 끝날 때입니다, 그때는. 네, 역시 좀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요, 이 올 상반기에 미군 기지 가운데 전체 4분의 1, 50만 제곱미터를 돌려받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공원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에 이 빗금친 부분이 올 상반기에 반환이 될 거라는 건데, 이 부분에 네. 이 국방부 청사와 저곳 담장을 아예 허물어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남은 지역도 2027년보다 반환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인근 지역의 개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 측은 지금도 군사시설로 고도 제한 등이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추가로 제한되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분이요. 예. 국방부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보는 괜찮은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안보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질문, 민주당의 지적과 비슷한데 일단 민주당 지적이 어땠냐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이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대비해야 하는데 이 부대 전장병이 이사 준비를 한다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군 지휘부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은 대통령 집무실 이사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국방부 신관을 만들면서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안보 공백을 일으킨 것이냐 이런 반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시 이사를 하더라도 이 계룡대에 대비 태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수위원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서오남, 뭐 서울대 50대 남성 뭐 이런 특징이 나오던데 그래서 비판도 일부 나와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된 건가요? 네, 흔히 인사를 하면 뭐 성별, 뭐 출신 학교, 뭐 지역 이런 안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요, 윤 당선인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인위적인 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수위원 26명과 뭐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인수위원은 아닌 관계자까지 30명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서울대 출신이 56.7%, 박사학위 소지자가 60%,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출신이 26.7%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초엘리트 인수위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안배를 안 해서일까요? 그나마 당선인 비서실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 공개된 8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서울대 출신이면서 고시 출신 박수영 의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각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렇죠. 뭐 출신 학교나 성별 이런 걸 좀 안배를 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위원의 30% 이상을 뭐 여성으로 채운다 이런 원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일 능력 중심의 인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역시 뭐 특정 그룹에 대한 안배 이런 거는 별다르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였습니다.